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최근 물가지표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실적 호전주에 대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올해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닥권에서 반등 나왔는데 그냥 반등 수준이 아니라 아예 34,000 바로 회복해버렸죠. 여기서 저항 한번 받아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바로 회복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한 이후 또 35,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바로 기존 고점, 여름에 있던 기존 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우는 이렇게나 좋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5%를 넘어가고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고 해서 우려감 있습니다 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네, 한 달도 안 돼. 마치 뭐 한 2주 정도, 2주 좀 지났죠. 3주도 안 돼갖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마치 모든 악재가 해소되고 이제 장밋빛 미래만 남았다는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뭐 CPI 발표에 이어서 PPI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 올라가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마무리하자라는 정도였는데 0.1%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0.5%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 사이에 가장 좋은 BPI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거를 무작정 글로벌 증시에 대입하기 어려운 거는요. 미 증시는 일반 원유도 휘발유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휘발유 가격이 지금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된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주 중심인 나스닥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올라가려다 보니까 또 차익 실현 매물까지 최근에 단기적으로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죠. 나스닥도 13,600구간에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돌파, 그리고 14,000까지도 한 번에 회복. 전고점 다 왔습니다. 나스닥은. 그래서 나스닥은 뭐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 강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뭐 나스닥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조금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지표 발표 이후에 이 정도 나오면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국가다 보니까 이제 대형 유통업체죠. 이제 소매업체 중에 타깃, 이 타깃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좋은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미국 시장이었고요. 자, 그에 비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크게 못 올라서 실망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제 우리가 좀 더 강했어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어제 좀 강하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나왔다. 2,500 앞두고 경계성 매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옵션 쪽으로 위에를 좀 막아놓고 있어서 바로 넘어가기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좀 청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수급 동향을 오늘 같이 보면은요, 어제 매도했던 이 콜옵션만큼은 오늘 거의 다 다시 한번 체크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매도한 금액보다 좀 적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가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은 그 시간가치가 죽으면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어제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어도 충분히 어제 이제 막아놨던 부분은 상쇄하는 정도는 된다. 그럼 위에를 이제 살살살살 풀어주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1선이 워낙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중바닥 딱 만들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기다리는 구간이 2500 넘어와서 위에서 기다리면 좋은 거고, 만약에 못 넘어가고 2500 구간에서 살짝 밀려서 쉬면서 기다려도 얘 기다리는 거는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실망할 필요 없다. 대신 위에서 기다리면 조금 빨리 올라오겠죠. 각도를 세워가지고.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위에서 기다리는 게 좋은 거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주식을 외국인들이 계속 사기 시작하고 선물 청산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선물 싹 다 청산 나오고 있죠. 지금 자, 9월 만기부터 여러분들 체크해드리면은 9월 만기부터 해서 지금 선물 같은 작년이 나왔네요. 자, 9월 만기부터 해가지고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뭐 정확하게 이게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선차트 사이에서.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월 만기부터 해서 요걸로 수치로 보여드리면은 자, 만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청산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300개밖에 안 되죠, 계약이. 그래서 롤오버된 물량 정도만 넘어온 거고, 이번에 이제 12월물 신규로 매도 포지션 취했던 거, 최근에 이 구간에 전쟁 나고 미국 국채금리 5% 넘나들고 할 때 매도했던 이 물량들은 최근에 싹 다 환매하면서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올라갈 때 이제 하락 포지션이 많으면 부담이 되는데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간 조정 정도 받으면서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 대주주 양도세가 좀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뭐 정치권은 항상 이거를 뜸들이면서 본인들이 엄청난 이제 뭐 합의를 봤다라는 식으로 타결점을 봤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은 끌겠죠. 그래도 올해 안엔 나올 거니까 그 부분에서 나올 때까지 조금 이제 소강 상태가 나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2차 랠리 나올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호재가 하나씩 터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0에 저항 만들고 그리고 790 지지력 테스트 하러 내려왔는데 뭐 수급적인 요건에 의해서 한번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는 거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이 790은 지켜준다라는 뜻이고 지금 이 사이에 있는데 뭐 최근에 반등은 조금 약합니다. 약한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했어요. 2차 전지주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실적 자체가 조금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고 대신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기존에 2차 전지주 하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완만하게 추세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모양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도 좀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2차 전지 쪽이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때 또 세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2차 전지가 이렇게 쉬어가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추세를 만들기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받으면서 힘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 반도체주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GPU 마이아 100을 공개했고요. AI CPU 쪽으로 코발트 100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다들 이제 CPU를 개발한다라는 정도. 자, 저렇게 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생산하진 않을 테니까 TSMC랑 삼성전자가 이제 또 귀를 쫑긋 세우면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겠죠. 저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SK그룹, SK하이닉스 보고 있으니까 SK그룹도 봐야 되는데요. SK그룹의 이제 공동 계열사라고 보면 돼요. 자회사 쪽으로 해서 이제 사피온이 있는데 이 사피온이 데이터용 AI 반도체 X330을 발표했습니다. 자, X330 같은 경우는 전작이 X220, 220인데 이거에 4배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연산 쪽으로는 4배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고 전력 효율도 2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72,500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저항을 한번 받고 갈지 그냥 바로 넘어갈지 이거는 뭐 시장이 판단할 일이고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붙여놓고 돌파 시도하는 거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1선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쉬었다가 돌파 못하고 이렇게 간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요. 위에서 쉰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노공업 얘가 하도 안 올라갑니다. 요 바닥권에서 말씀드리고 하도 안 올라가네요. 얘도 올라갈 만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HBM 쪽으로 이제 당연히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한데 너무 안 올라가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급등 나오면서 17만 원 건드려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빨리 안 오른 게 얘는 밀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정고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고점 돌파 시도까지 하고 하는 모습 보면은 덜 밀렸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올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노공업 뭐 제자리 찾아왔고 테크인 같은 경우가 연일 뭐 상승세 보이고 있으면서 9,000원 넘어가고 한 번 더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3분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검사 장비 쪽으로 발주가 슬슬 들어오고 있으니까 테크인 같은 종목 보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그대로 지금 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도움 되실 겁니다라고 밀릴 때마다 이제 싸게 모아가시면 됩니다. 7,000원 아래는 이거 무혈입성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좋은 구간이었죠. 이 구간은 이제 역시나 절호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 뭐 제자리 찾아왔다. 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랑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태양광 이슈도 같이 겹치긴 했는데 얘가 이제 바닥권에 있고 얘가 좀 후발주다 보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크인 놓치신 분들 지금 많이 올라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 유니테스트 같은 거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TSE 같은 종목이 이제 함께 움직이면서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지금 5만 원 탈환까지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온칩스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 있다가 살살 올라오고 있죠. 코아시아,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후발주성으로 한 번씩 움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KC텍에 이어 KC까지 KC까지도 오늘 급등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서 KC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급등에 의해서 살짝 쉬어도 되는데 쉬면 오히려 이런 거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자, 지능형 로봇 이제 시행 개정에 대해서 뭐 시행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추가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하는 부분을 이제 또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차하고 이제 이동형 로봇 같은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 로봇 택배나 이런 부분, 드론 택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당겨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자연스럽게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 못난이었던 두산 로보틱스 얘가 이제 상장 초기 가격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딱 왔어요. 상장 가격까지는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숨고르기를 할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1차 목표치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이거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미래 컴퍼니나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자율주행 쪽으로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권에 이제 있다가 강세를 보면서 거래대금 실어주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약해요. 양봉 하나 더 세워주면서 뭐 하루 쉬었다 가던지 아니면 바로 연속적으로 가면 더 좋고 거래대금을 더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실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요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퓨런티어라든지 라이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자, 자율주행 쪽은 핵심 종목들보다는 뭐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나 아니면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거는 자동차주예요. 여러분들 이 자동차주 실적을 제가 매 분기마다 이거 깜짝 놀랄 실적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보세요. 지금 자,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 이제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전체 통틀어 봐도 올해는 삼성전자가 워낙 뭐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현대차가 지금 올해 10조 원은 뭐 이미 넘어가 버렸고요. 10조 원은 이미 돌파했습니다. 이미 11조 원 넘었습니다. 한 15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가능해 보입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이 15조 원 정도 나올 정도 수준이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가 보세요. 매출액이 10조가 안 돼요, 여러분. 네이버는 매출액이 15조가 안 되는데 현대차는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셨을지 오늘 기아도 10조를 넘어갑니다. 기아도 10조를 넘어갑니다. 현대차, 기아는 각각 10조 원을 넘어가는 이런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어요. 기아 바로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 순위로 기아 바로 아래가 네이버입니다. 바로 아래가 네이버예요. 바로 위에가 LG화학인데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2조 원밖에 안 되죠. 2조 원밖에 안 되죠. 얼마나 현대차, 기아 장사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올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는 삼성전자를 이제 뭐 가볍게 그냥 제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주가는 오히려 내려갔죠.
오히려 내려갔죠. 제가 이거 21만 원 아래에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미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21만 원 아래에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3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2, 3분기 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 3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꼭 같이 보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BM이 이 58만 원 이렇게 갈 때 시가총액이 44조 원 이렇게 가는데, 이때 현대차가 42조 이랬단 말이에요. 40조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보다 이게 4대 소재를 뭐 다 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 중에서 양극재 하나 하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저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이해가 가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이 문제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현대차 시총이 너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의 시총이 너무 낮은 거예요. 얘가 너무 억울한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얘가 위에 올라갔었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때, 이 정도까지 비교가 안 나왔을 텐데 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시총이 지금 현대차가. 기아 자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를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아도 8만 원 금방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8만 원 아래가 너무 감사한 구간이라고, 금방 회복할 거, 이거 저는 15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잘 되면은 자동차 부품업체 그냥 무조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그죠? 그런데 뭐 현대 위아, 뭐 현대 계열사니까 당연히 같이 가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 성우하이텍이나 뭐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그 회사에서 뭐 현대 기아차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이 자동차 부품업계 있죠. 부품업계에다가 마진율을 정해놔요. 딱 정해놔요, 마진율을. 그래서 팔리면 팔리는 만큼 그냥 순수하게 딱 실적이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주는. 그리고 덜 팔리면 덜 팔리는 만큼 마진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원가는 좀 봐야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마진율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마진율을 정해놓기는 해요. 거기서 이제 또 원가 자꾸 이제 자주 변동되는 게 다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우하이텍이나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기본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당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오는 거. 그런데 얘네가 조금 더 강하지 못한 것 같고 한 이유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기 때문이고요.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밀린 이유는 또 간단해요. 올해 2,500원에 있던 종목이 8,000원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 4,000원 전후 이렇게 와도 지금 요거 5,000원 정도만 가면 어떻게 돼요? 5,000원 정도만 가면 2배인 거예요, 올해 저점 대비해서. 5,000원만 회복해도. 이해되시죠? 7,500원, 8,000원 사이 가면은 3배가 되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도 많이 받는다. 2차 전지주들 강력하게 조정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쌀 때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만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싹 올라오기 시작하죠. 어제 한원시대 움직이고 오늘 만도 움직이고, 화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어제 말한 걸 들었는지 화신이 오늘 조금 더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이었고, SL 같은 경우가 올해 못난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도 좀 들었는지 SL하고 화신이 조금 오늘 조금 더 성우하이텍 아진산업에 비해서 힘을 내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고, 3기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뭐 변속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흐름 만들고 전기차 부품 쪽으로 전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3기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도 작고 수급이나 이런 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 1,000억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조금 올라와야 이제 1,000억대 되는 건데, 뭐 1,000억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눌려 있는 거 회복되면은 1,000억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뭐 큰 비중을 들어가긴 좀 어렵고, 그리고 대형주가 먼저, 좀 큰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형주가 움직이는 거니까,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볼 때는 얘는 좀 후발주자이고 약간 개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종목 다 올랐는데 자동차 부품주를 사고 싶다, 근데 얘가 안 올랐다, 그럼 그럴 때 보는 겁니다. 3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국세청에서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제주 맥주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쉽게 바로 사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온라인 판매까지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제주 맥주, 그리고 뭐 국순당,
일부는 뭐 구매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제주 맥주, 국순당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보해양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코올 주류 쪽으로 보면은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와인 수입 업체죠. 와인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다. 그리고 안 오른 종목들은 이제 한국 알코올이나 아니면은 창해 에탄올,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올랐다기보다 오늘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는 척하다가 좀 밀렸는데, 사실 어제 오늘 이틀 올라봐야 뭐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5%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후발주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콘텐츠 업황이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뭐 TV 보시면은 드라마 편성들이 평일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게 점점 이제 드라마 편성되는 게 줄어들고 있죠. 네. 편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OTT 쪽으로는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OTT 쪽으로는 오리지널 판매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을 해요. 최근에 이제 뭐 디즈니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무빙이에서 뭐 최악의 악인가요? 그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쇼츠나 이런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OTT 성장은 잘 되고 있는데 정규 드라마 편성은 줄었어요. 그러면은 전체 드라마 편수는 줄었는데, 이게 왜 좋으냐? 편수를 줄이니까 제작비를 올리는 거예요. 제작비를 10편 만들 거를 5편만 만들고 대신 제작비를 여기다가 몰아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퀄리티 높은 걸로 해서 소수를 만든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기에 OTT 업체들은 그러면은 이제 제작비를 더 줘야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수익 본 거를 이제 그냥 내주긴 싫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립니다. OTT 업체는 가격을 인상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공유할 수 있던 것들, 이거를 이제 같은 집안 아니면은 공유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넣는다라고 하죠. 광고 매출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OTT 업체들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뭐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못난이 종목이었던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SLL 중앙이 이제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콘텐트리 중앙 보고 있다가 SLL이 상장하면은 그쪽으로 갈아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 최근에 좀 좋아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레몽레인 같은 경우,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두 종목이 작년에 사실은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한 이제 공동 제작사들이죠. 정확하게는 방금 말씀드린 콘텐트리 중앙의 자회사 SLL 중앙이 이제 공동 제작사고요. 레몽레인이랑 같이 좋은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OTT 시장,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OTT 뭐 제작자 협회 이런 쪽에서 이제 파업도 하고 하면서 좀 어려운 모습 겪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OTT 관련주들, 이 콘텐츠 관련주들 여러분 다시 보실 만한 이런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A스토리나 이런 종목들 이제 슬슬 바닥권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좀 없습니다. A스토리, 사마네트웍스 이런 종목들 이제 천천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 있을 때 좀 모아가는 게 편하죠. 그리고 위즈익 스튜디오가 움직였는데 요거는 오늘 거래대금 터지고 했는데, 얘는 이제 레몽레인을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 자이언트 스텝 움직임이 없었죠. 덱스터 움직임이 없었죠. 이런 종목들 보면은 큰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직 스튜디오는 이제 자회사들이 움직이니까 저렇게 움직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MP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3대 요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요런 이 VFX 업체들 같은 경우도 콘텐츠 관련주들 좋아질 때 같이 볼만하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6이 발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핀 소재를 좀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덕사나이메탈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덕사나이메탈, XINC, 뭐 상보, 뭐 이런 종목들, XINC, 상보 그냥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핑계 한번 된 거죠. 뭐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냥 핑계 한번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그래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좋았다가 이제 최근에 뭐 성장성 좋았던 종목들 우수수 무너졌죠. 이제 바닥권 탈출하려는 그 정도 모습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기후 공동 대응 강화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는 대장이라서 얘가 먼저 올라올 거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는 좀 이미 올라온 상태고요. 그럼 얘 뒤에 후발주가 뭐가 있다? 그린 케미칼,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린 케미칼 같은 거 보시고, 그리고 JC 케미칼 같은 게 또 바이오벡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기존에 한번 거래대금 실어준 다음에 쉬고 있다가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21선 기울기가 너무 우가향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JC 케미칼, 그리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 끼죠. 수소부터 시작해서 안 끼는 데가 없죠. 에코바이오, 뭐 KC 그린홀딩스 이런 종목들. 얘는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갭상승 후에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막혀가지고 4,000원에 막혀가지고 다시 내려온 겁니다. 얘는 먼저 선상승이 나온 종목이에요. KC 그린홀딩스는. 그리고 KG 뭐 코트레일이라든지 KC 코트레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가 얘도 이제 갭상승 같이 나왔다가 밀렸고, 그리고 원래 KG ETS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힘을 좀 못 받고 있다라는 정도,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KG 후캠스나 뭐 후성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탄소 배출권 쪽으로는 항상 앞장서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함께 이제 바닥에서 좀 뭐 이제 모아갈 만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덴티움이 좀 움직였습니다. 얘가 치과용 의료기기 쪽에서 대장이고 얘가 움직여야지만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뭘 본다? 저는 뭐 레이 같은 경우 이거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덴티움 먼저 잡으실 분들은 보시고, 아니면 확인하고 레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레이 같은 경우가 계속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본 다음에 같이 보거나 레이 뒤에 볼 종목은 바텍 같은 게 있는데 바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레이가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 예견된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실적은 잘 나왔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치과용 의료기기,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뭐 클래시스나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이런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뭐 언제든지 볼만하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 뭐 AI 쪽이나 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쉬는 타이밍이 오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로봇, AI 이쪽은 밀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되고, 오늘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순환매 나온 종목들 잘 보시고, 순환매 이거 한 바퀴 돌면은 어차피 다시 주도주부터 돕니다. 대형주가 올라가야 중소형주가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형주 안 가고 중소형주만 가면 다시 무너지는 거 아시죠?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면서 보시면은 좀 편안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